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6 시리즈의 사전 판매 결과가 얼마 전 공개되었죠. 전체적으로 전작보다 판매량이 줄었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이번 모델에는 폴드를 신청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약 3대7 비율로 갤럭시 폴드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4대6 정도로 거의 40% 정도가 폴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폴드 6가 200만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이 정도 실적은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폴드의 예약 구매자가 50%가 30대, 40대 남성이라는 점도 재밌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대로 남성들의 심장을 저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6를 직접 사용해본 입장에서 느낀 만족스러운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말해볼게요. 이번에 Z 폴드 6의 성공 요인은 아무래도 3년 만에 바뀐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둥그란 모서리를 버리고 각진 모서리를 택하면서 더 네모에 가까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 초기 모델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의 한계 때문에 힌지 가운데 떠있던 부분이 있어서 두께도 두께지만 뭔가 어정쩡한 모습이었는데요. 이것도 작년 폴드 5부터 없어지면서 착 달라붙었죠. 그러다 보니 접어놓으면 직각으로 딱 접혀있는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전 모델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왼쪽 오른쪽의 모서리 곡률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비대칭적이라서 덜 완성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쪽을 다 직각으로 뽑았고 베젤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덕분에 대칭에 가까워서 바형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안정감이 듭니다. 접거나 펼치거나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봐도 직각으로 착 단단하게 잡혀있고 유격 없이 착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심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보통 유선형은 여성들이 좋아하고 직각을 남성들이 선호한다고들 하는데요. 갤럭시 폴드는 어차피 여성들이 잘 안 쓰니 대놓고 남성 취향 저격을 한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저한테는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 갤럭시 폴드의 화면 비율은 커버 디스플레이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갤럭시 폴드 1세대를 보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지금의 플립처럼 단순히 알림 확인이나 위젯 활용만을 위한 수준이었고 해상도도 720p 정도로 낮았죠. 어디까지나 펼쳐서 사용하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우선인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드가 2세대부터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풀 화면이 되면서 사람들은 제조사의 생각과는 다르게 커버 디스플레이를 더 많이 쓰게 됐어요. 생각보다 폴드를 펼치는 게 번거롭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바형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카톡을 보고 답장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타이핑을 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커버 디스플레이는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폴드 4세대에서 5세대로 올 때에는 기존과 동일한 비율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6세대로 오면서 한 단계 더 옆으로 넓어지고 높이는 줄었습니다. 덕분에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 비율에 더 가까워지면서 커버 디스플레이만으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접었을 때에는 미니 스마트폰을 쓰는 기분도 들고 그립감도 좋고요. 한 손으로 잡고 컨트롤하기에는 오히려 더 편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활용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쥐고 다닐 때 그립감도 더 좋아졌습니다. 연초에 갤럭시 S24가 출시될 때 갤럭시 AI로 상당히 큰 인기를 모았죠. 이번 폴더블 기기들에도 AI 기능은 포함되었지만 이번에는 마케팅에 메인으로 소구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미 갤럭시 S24 마케팅 때 갤럭시 AI로 충분히 고객들에게 인지되었을 거라고 판단했을 듯한데요. 아무튼 이 갤럭시 AI에서 내세우는 기능들이 사실 젊은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아이폰에서는 되냐 마냐로 논란인 통화 녹음과 요약도 이미 갤럭시에서는 100% 다 되는 기능입니다. 업무상 전화할 때 통화 녹음은 진짜 소중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직장 초년생들은 업무할 때는 상시 켜두고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해외 기사를 번역해서 보는 것도 쏠쏠하고요. 외국인과 실시간 통역도 해주니까 외국인과 통화할 때나 해외 나갈 때도 유용하겠죠. 저도 일하면서 PC 대신 이 폴드를 태블릿처럼 활용하면서 정보를 탐색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노트 어시스트 같은 기능으로 회의록도 쉽게 작성할 수 있고 간단한 문서 작성에도 참고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회의실에서는 이 폴드를 펼쳐놓아도 다른 스마트폰처럼 카톡 보고 노는 거로 보이기보다는 뭔가 태블릿을 보면서 정보를 검색하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직장인들이 업무용으로 많이 쓰곤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AI 기술들이 대거 추가되다 보니 기존에 인기 있던 타겟층의 흥미를 더 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가장 큰 단점은 휴대성이었죠. 이 때문에 삼성에서도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무게를 1세대부터 계속 줄여왔는데요. 가벼운 케이스를 쓰나면 이제는 충분히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무게가 된 것 같아요. 요새 스마트폰이 200g 초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무거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끼우면 거의 260g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른 편입니다. 디스플레이 특성상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지만 작은 커버 디스플레이를 쓸 때에도 배터리가 쫙쫙 빠진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비해 충전 속도는 25W에 불과해서 어디에 가더라도 항상 충전 케이블을 꽂아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줄었다 하지만 내부 디스플레이에 여전히 주름이 있습니다. 내구성과 파손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은 기술적인 완성까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화면 비율이 문서 보기에는 좋지만 영상 시추를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데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보통 펼쳐서 바로 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위아래 죽는 공간이 많고 옆으로 돌려서 보면 그나마 좀 넓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백이 많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을 바로 시청할 경우에도 좌우에 여백이 많이 생겨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폭을 넓히고 높이도 줄여서 유튜브 시청 비율이 무난하게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Z 폴드 6의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을 정리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폴드 6는 아이폰의 철학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심플함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애플과 다르게 갤럭시 폴드는 태블릿을 접어서 스마트폰처럼 쓴다는 하드웨어적 기믹에서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과는 다른 유니크함이 있죠. 한 4-5년 전부터 애플 폴더블 출시하는 기사가 떴었는데 아직도 출시가 안 됐죠. 그런데 비해 갤럭시 Z 폴드는 벌써 6세대 제품까지 나오고 AI 기능까지 한 발 앞서 추가되어 선제적인 기술을 반영으로 스마트폰의 혁신을 최전방에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중국산 폴더블 기기들의 공세들이 무서운데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폴드 6보다 더 얇은 폴더블 기기들이 이미 출시되었습니다. 갤럭시 폴드 시리즈도 두께를 더 극단적으로 줄인 슬림 모델을 내부적으로 시도했다는데 결과적으로 제품화에는 실패한 것 같고요. 하반기에 출시된다는 갤럭시 폴드 신모델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폴더블 기기들과는 다른 방향의 폼팩터 개선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폴드 시리즈는 단순히 무게 감소와 부피 감소 경쟁으로 갈 게 아니라 실제 고객의 사용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화면 비율을 다양하게 시도한다거나 갤럭시 AI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믹들을 다듬어 나가면서 업무용이나 영상 시청과 같은 특정 상황에 더 집중한 셀링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해요. 더 나아가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도 보완하고 갤럭시 AI도 다양하게 시도하며 기기의 완성도 측면에서 중국산 폴더블 기기들과의 격차를 더 넓히고 한편으로는 굴락과 같이 다양한 커스터마이즈 옵션을 제공하면서 심플하지만 제한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아이폰과는 다르게 차별적인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잡아 나갔으면 합니다. 참고로 애플은 첫 폴더블 기기를 아이폰이 아닌 아이패드나 맥 계열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2026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애당초 폴더블 스마트폰의 상품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해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지를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